안녕하십니까. 대구상공회의소 문대관 과장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부는 우리 기업이 지역의 소재에 있는 R&D 지원 기관을 이해하고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대구 지역 R&D 지원 기관 비대면 합동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여러분께서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 기관 정보를 참고하셔서 담당자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D 기관 설명회에 다이텍 연구원 소개를 맡은 다이텍 연구원의 김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 현황 그리고 기업 지원, 현 연구원의 주력 사업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이텍 연구원은 1994년도에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자원부로부터 염색기술연구소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그리고 2014년에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고요. 2012년 7월 달에 지금의 명칭인 다이텍 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예타 사업인 슈퍼소재 융합가공센터 사업과 그다음 물 없는 컬러 산업 육성 사업 추진 사업을 예타 사업을 2개를 수주를 하였고요. 2019년도에 대일무역 욕조 사태 때 소재부품 특별법이 지정이 되면서 다이텍 연구원이 섬유 소재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이텍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 염색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에는 126개의 섬유 염색 가공업체가 상주해 있고요. 염색산업단지에서는 열병합 발전소 1, 2 폐수 처리장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증기, 전기, 용수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다이텍 연구원 같은 연구기반 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업에 가깝게 밀접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사장 원장 이하의 3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1년 1월 기준으로 총 150명의 연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인원은 9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도는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텍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업무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텍 연구원은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문 생산기술 연구원으로서 그 설립 목적의 첫 번째가 기업 지원에 관련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기업 지원 분야를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험부석 지원 부분입니다. 다이텍 연구원은 코라스 아일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총 244항목에 대한 시험 무석 지원과 성적서 발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이 시제품 가공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DTP 시제품 지원, 염색 및 기능성 가공 시제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 기술 지원 부분인데요. 기업 현장의 애로 기술 해결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애로 기술 해결을 하는 기업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및 산업용 섬유 분야의 현장 맞춤형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무료로 재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류 지원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신 동량이나 기술 동량 같은 부분에 정보가 좀 늦기 때문에 다이텍 연구원에서는 매년 이제 글로벌 섬유 비전 포럼이나 비슷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해외 기술이나 시장 동향 자료를 기업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텍 연구원에서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 HRD 센터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부분입니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텍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19년간 기업들에게 무료로 실습, 이론에 따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재직자 향상 훈련 실적으로는 총 420명의
기업인들이 향상훈련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이텍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중에 하나인 물 없는 컬러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섬유 산업이 워낙에 이제 3D 산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가 트렌드인 친환경 소재나 산업에 발맞추기 위해서 다이텍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염색 가공 산업에도 친환경을 접목하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총 사업비는 549억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년이 마지막 연구개발 해가 되겠고요. 고속 DTP 사업, 그 다음에 전사 DTP 사업, 초윤계 유체 염색 사업 등을 통해서 대구 및 대한민국에 있는 염색 가공 기업들에게 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재 부품 기술 기반 혁신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2020년도부터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선진국 대비 기술 열의인 섬유 소재 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 검증 지원을 통한 소재 부품 제조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소재 부품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분야는 섬유 분야 중에 6대 핵심 소재 부품을 선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국산화 및 상용화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섬유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이제 섬유산업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년도부터 기획해서 3년 7개월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의 성격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수출을 비대면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생산된 원단이나 가공물에 대해서 이런 대부분의 물리적이나 화학적 물성을 수치화를 하면서 바이어가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가상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이제 완제품의 물성을 확인을 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물산업 성장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텍연구원은 대구 염색산업 단지의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염색 가공 산업이다 보니까 폐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텍연구원은 환경도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이텍연구원 내에는 섬유공학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물, 환경, 대기 환경까지 이제 관리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물클러스터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동으로 다이텍연구원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21억 원 규모로 기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후속 사업으로는 물산업 클러스터 일대에 들어가게 되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 구축 부분을 올해부터 다이텍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른빌은 GFC 아시아입니다. 섬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도른빌은 GFC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세계적인 학회고요. 이 학회에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저희 다이텍연구원 대한민국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제1회 GFC 아시아 학회가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1년 3월 다음 달인 23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내에서 이틀간 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은 300명, 국내 250명, 해외 50명, 강연정 포함해서 전체 학회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고요. 자동차 섬유나 부직포, 산업 섬유 등 미래 지향적인 이런 소재에 대해서 많은 학회가 개최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학회를 같이 참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다이텍연구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산학협력단 김우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디지스트 산학협력단을 소개함과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기업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산학 협력의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저희 대학은 유니콘 기업과 연구소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목표는 비전은 이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술 창업, 기술 사업화, 기술 경영 교육을 통해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 그리고 등록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114건 그리고 국외에 17건의 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 이전 현황에서도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억 2,200만 원의 수익건과 25건의 계약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19개의 연구소 기업이 설립되었고 직원 창업도 지속적으로 설립이 되고 있어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총 9개의 직원 창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들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창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년 7월 기준으로 13개 그리고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영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다양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 기준으로 23건 그리고 20년 기준으로 총 29건의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업 지원 인프라 부분에서도 투자사 그리고 엑셀레이터 그리고 중개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기업과 대학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별도 투자 활동으로서 미래과학 기술 지주를 통해서 펀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관으로서 전체 2020년 3월 기준으로 24개 기업이 저희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관 내에 입주를 해 있고 이들은 디지스트의 연구소 기업, 즉 출자 기업으로 13개사, 그리고 직원 창업, 학생 창업으로 3개사, 기타 가족 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8개사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료를 코로나 19 여파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대 50%까지 관리비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기술 경영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의 기업, 그리고 출자 기업, 그리고 가족 기업과 같은 디지스트와 연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 가지고 지역 산업 경쟁력 그리고 첨단 기술 중심의 강소 기업을 육성하고자 창업 단계에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고자 하고 있고 본 프로그램에는 크게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및 기술 인증,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IR 제작 지원, 제품 및 기술 마케팅, 그리고 해외 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경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와 그리고 외부에서 유치한 외부 위탁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21년도에는 기술경영 지원 사업을 지역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출과 고용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디지스트 기술 기반 창업 기업에서 그리고 그 범위를 지역 기업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최소한 대경권에서만큼은 기업 지원을 통해서 고성장을 할 수 있고 코로나 19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디지스트 T-마켓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오픈 마켓 방식의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플랫폼의 특장증은 일단 비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특허를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은 디지스트가 보유한 기술별 분류와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갖춰 기술 소유자가 쉽게 기술 및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필요시 기술 책임자 연결도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에는 공간과 별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일단은 1층 부분에는 지금 현재는 구축 중이지만 130평 규모의 디지스트 머신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기, 항수 장비, 3D 스캐너 등 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기업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그 결과물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디지스트 머신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디지스트 산학교육관에는 스타트업 빌리지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빌리지 사무공간이 11개실이 있으며 여기 공간에서 초기 창업을 진행할 수 있게 다양한 인프라를 갖춰두고 몸과 아이템만 가지고 오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워킹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외부 기업 혹은 내부 기업과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적절한 형태의 창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디지스트의 산학협력단을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기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저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항상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기계품연구원의 신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대구기계품연구원 소개와 함께 2021년 대구기계품연구원의 주요 지원 사업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기계품연구원의 소개를 시작으로 2021년 주요 지원 사업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구기계품연구원은 지역 기계 금속 산업체의 시험평가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고부가 가치 산업화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특성화, 융복합화, 허브화의 3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정책기획, 기술개발, 기업 지원의 3축이 소통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구기계품연구원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초연구와 기업체의 사업화 간극을 좁혀주는 실용화 및 R&D 중심의 사업화 양산화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므로 R&D부터 사업화까지의 밸류체인에서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생산 현장의 제조 공정 혁신 기술을 기업의 실질적 성과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기계품연구원의 이러한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개의 본부와 2개의 사업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구동 전장 부품 실증 지원을 하기 위한 미래 자동차 사업단, 최근 기반 구축 사업이 끝난 첨단 공구 사업단, 기계, 로봇, 자동차, 뿌리기술, 소재,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및 연구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본부, 코라스 인증, 성능시험, 시제품 제작과 같은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험평가본부와 이를 지원하는 경영기획본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핵심 역량과 2021년 주요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기계품연구원은 기계로봇, 미래자동차, 소재 응용, 뿌리금형, 첨단공구, 5대 분야에 대한 실용화, 사업화, 양산화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기계품연구원은 기계 부품,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서 기업의 애로 지원, 기술 이전,
연구 장비 활용 지원, 공인 인증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지고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의 주요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수송기기 기계부품의 신시장 창출 및 고효율화 공정혁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수송기기 기계부품 기업의 신시장 창출과 스마트 제조 진입을 위한 고도화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산업 가치 사슬 확장 및 상생 협력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국산화 대체 부품 모듈 시장 진출 및 지역 로봇 산업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 강화를 위해 약 267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업들의 국산화 대체 고도화 지원 및 로봇 역량 수출 강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헬스케어 제품의 인프라 연계 및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제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 확대, 이를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규제 자유 특구 혁신 사업 육성 사업화입니다.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 특구 지원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과 실증 기능 고도화를 통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약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구 시내에 있는 이동식 협동 로봇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자동차 구동 전장 부품 실증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 전장품의 실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과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15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구동 전장 부품 및 시스템의 실증 지원 체계 구축과 장비 운영 및 실증 지원 체계 기반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터치 기술 기반 도어 하드웨어 산업 고부가 가치 육성화 사업입니다. 도어 하드웨어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약 16.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대응 하이퍼 고분자 첨단 소재 부품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역 소재 부품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하이퍼 고분자 첨단 소재 부품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약 1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 시내 고분자 첨단 소재 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대구 기계부품 산업 스마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계부품 산업의 제조 공정 스마트화 지원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 고용 창출 및 지속 성장 매출 증대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과 기술 지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융복합 부품 성능 시험 및 인증 지원입니다. 에너지 분야 신규 개발 시제품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시험 및 필수 인증 지원에 대한 성능 평가와 인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 산업 위기 극복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기술 시장 전환기 대응 미래 자동차 부품으로 성공적 전환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미래 자동차 기술 시장 전환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R&D 지원팀에서 R&D 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업입니다. R&D 과제 참여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작성법 등을 컨설팅하는 R&D, B-R&D 과제 코디 지원 사업, 그리고 자본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술 경쟁력이 부족한 소공인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소공인 제품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그리고 간접 사업으로는 정부 조달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그리고 정책 정보, 기업 정보, 그리고 경제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대구 경제 플러스 홈페이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R&D, B-R&D 과제 코디 지원 사업은 연구 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R&D 및
R&D 공모 사업 관련 실무 교육 그리고 컨설팅을 실시해서 사업 참여 기회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신기술이 있는데 관련 공모 사업이나 정부 과제를 신청을 하다 보면은 페이퍼 작업에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기술과 개념이 충분히 기반이 되어 있는데도 막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첨부 서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구비의 어려움을 겪어서 공모나 선정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회의소에는 전문 컨설팅사를 선정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과제 계획서나 회사 소개서 등을 작성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작성된 문서는 아무래도 수요기관의 입장에서도 참여 기업의 과제의 이해도를 가늠하기 쉽기 때문에 과제 선정에서도 더욱 적합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D, BR&D 과제 코디 지원 사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D, BR&D 실무교육, 그 다음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과제 고도화 지원으로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R&D, BR&D 실무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연 3회 정도 개최를 하고요. 수시교육은 협회나 단체 등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이나 수시교육이나 내용은 초보자가 들어도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처음 봐도 과제 공고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구나. 공고문의 내용은 이렇구나. 공고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것이구나. 사업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회사 속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런 첨부 서류가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문서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과제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공모에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1:1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개사 정도가 지원을 받는데 SNS로 60명이 들어가는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괜찮은 사업 공고라든가 아니면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1:1로 우리가 컨설팅이 필요하다, 상담을 받고 싶다, 이 과제 공고 타겟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60개 업체들 중에서 성과가 괜찮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 그러니까 특허를 낼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R&D, BR&D 실무 교육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교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내용은 저희가 가능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은 아래쪽에 사진이 작게 나와 있는데 대면 컨설팅도 많이 합니다. 직접 저희가 회사에 가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필요하다는 걸 좀 더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서 대면 컨설팅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제 고도화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특허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식재산 권리 특허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제품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이건 지원 대상이 대구 지역의 소공인입니다. 10인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내용은 에러기술 해소라든가 신제품 개발, 지재권 확보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약이 있는데 치약 안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화학 재료들이 원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학 원재료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천연 재료를 넣어서 조금 더 건강한 치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조금 부족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더 건강한 치약을 개발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빨래 건조대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빨래 건조대에 들어가는 기구, 그 기구 부분을 조금 더 소형화, 작게 만들어서 이동하기도 쉽고 무게를 줄이고 싶다는 제품 개선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크기가 작고 가벼운 빨래 건조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100%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은 예산의 한계상 한 업체당 최대 1,500만 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금은 현물과 현금 10%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이전에 지원을 해서 만들었던 제품들이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 조달을 도와주는 패키지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게 다른 기업인 민간인 경우도 있고 정부인 공공 조달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공공 조달의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경쟁 입찰을 입찰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그리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판매를 할 수가 있는 마스 등록 지원 서비스, 그리고 전자 입찰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 공공 조달이 정말 시작하기에는 초보자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많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실무 교육과 1:1 전자 입찰 컨설팅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다. 거래처 발굴하고 싶다. 그럴 때 기업 정보 조회 서비스로 크레타 플러스 이용료의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공 조달 들어갈 때 신용평가 등급이 필요한데요. 신용평가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평가 수수료, 개별 기업 규모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 운영 사업입니다. 하나의 홈페이지입니다. 대구경제에 대해서 가능한 심플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기업 지원 정책, 대구 기업 찾기, 대구 경제 정보, 대구 경제 지식인, 이렇게 크게 4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마당 기반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취합하고요. 제일 먼저 대구광역시 대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대구 기업 찾기는 대구 기업체 총람이라든가 저희 경제플러스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제공해서 10,000개가 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정보는 저희 대구 상공회의소에 경제 동향 및 연구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다른 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도 등록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제 지식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개 메뉴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거나 조금 더 대구 경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대구 상공회의소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플러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 뉴스레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 1회 이상 R&D 및 기업 지원 정보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 사람이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선별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기관보다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대구 상공회의소 R&D 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순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대구 경제플러스에서 기업 지원 사업을 보시고 어떤 거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하는 거는 R&D, BR&D 과제 코디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신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저희 소공인 제품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기술 개발과 신제품 개발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판매처까지 민간 부분이 아니라 공공 부분을 시작하실 거라면은 저희가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에도 참여하시면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상공회의소 R&D 지원팀에서 발표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대구 지식재산센터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지식재산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재산센터는 발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해서 지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78년 12월에 저희 대구 상공회의소에 설치된 대구지방 특허 열람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지식재산센터로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 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은 특허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대구시와 대구시 동구, 달서구, 달성군이 사업 예산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주관과 관리 감독은 한국발명진흥회, 그리고 사업 운영은 저희 대구 상공회의소의 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재산센터의 지원 사업은 이 한 장의 도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예비 창업자부터 수출을 진행하고 계시는 규모 있는 기업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IP 디딤돌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IP 나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키워보자라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지원 사업까지 4단계의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앞서서 저희 사업 접수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모두 지금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글로벌 IP 스타기업의 경우에는 금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2월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P 바로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2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연중 수시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P 나래 프로그램은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사업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3월 15일까지 1차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 중에 2차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2월 5일부터 시작해서 연중 수시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도표에 저희 사업별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은 저희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biz.ripc.org 저희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biz.ripc.org로 접수하셔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글로벌 IP 스타 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IP 강소기업을 육성해보자라는 취지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 브랜드, 디자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육성해보자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1년도에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이 되고요. 기존에 저희 대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 중이었던 IP 스타 기업에 졸업하신 기업도 졸업 이후 2년 이상이 경과되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출만 인정을 하고, 수출 예정인 경우에는 금년 중에 수출 준비 중이다라는 증빙 서류, MOU라든지 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수출 예정 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은 연간 7천만 원, 저희 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원 사업, 개별 사업의 지원금 기준으로 해서 총 7천만 원 이내, 그리고 3년간 총 2억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한번 선정되면 3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쭉 3년은 아니고요.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정액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과제별 용역 비용 합산해서 총 7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요. 기업 부담금은 총 30%가 되는데, 그 중에서 현물이 10%, 현금이 20%입니다. 현물은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지원기업의 임직원의 인건비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해외 출원 등록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 없이 기업 부담금이 현금으로만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접수 중에 있는데요. 신청 과정에서는 반드시 IP 스펙트럼이라는 정량 문항을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된 문항을 통해서 저희가 1차 정량평가를 3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신청하신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3월 중에 기업 현장 방문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문 실사를 거친 기업들은 저희 대구 상공회의소로 오셔서 발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글로벌 IP 스타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원래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신지 수요조사
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각 단위 사업별로 지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식재산센터 소속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서 특허 분석, 브랜드 디자인 개발, 특허 기술, 홍보 영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시면은 뭐 어떤 기업이든 신청 가능하시고요. 동구, 달서구, 달성군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선정 과정에서 더 우대적인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한도는 단위 과제별로 기업당 최대 2건, 금액으로는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되신 기업은 이 사업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담금은 총 30%인데요.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현물 10%, 현금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PCT 출원 지원 사업의 경우에 기업 부담금이 현금 30%로만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나 소상공인, 여성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현물 20%, 현금 10%로 적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의 선정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온라인 신청 접수가 2월 8일부터 저희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기업들은 저희가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면 평가를 통해서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이후에 이 사업을 수행할, 신청하신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장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해외에, 국내 특허가 아닌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시거나 아니면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시는 경우에 글로벌 IP 스타 기업의 경우에는 각 도표에 표시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IP 바로 지원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PCT에 한해서 255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은 출원뿐만이 아니고 특허가 출원돼서 심사 중에 발생되는 OA 비용이나 그다음에 등록 이후에 발생되는 등록 비용까지도 표시된 금액만큼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다음 특허 파트의 지원 사업입니다. 특허는 특허맵 심화 사업과 특허맵 일반 사업, 특허기술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요. 글로벌 IP 스타 기업은 모든 형태의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 바로 지원은 특허맵 일반과 홍보 영상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파트에서는 크게 제품 디자인과 그 다음에 화상 디자인, 포장 디자인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브랜드에서는 크게 비영업권 브랜드 개발, 신규 브랜드 개발, 리뉴얼 브랜드 개발의 영역으로 구분돼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지원의 경우에는 신규 리뉴얼이 가능하고 글로벌의 경우에는 비영업권을 포함해서 모든 브랜드 개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분야로 저희 센터에서 특허 앤 디자인 컨버전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되 특허 분석을 토대로 해서 기술적인 특허적인 특징을 갖는 경쟁력을 갖는 디자인을 개발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출원 지원 사업은 해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등록, OA 비용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허기술 홍보 영상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기술을 홍보, 마케팅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3D 영상을 제작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특허맵 사업은 기술 주제를 정해놓고 이 주제에 대한 기존에 나와 있는 특허 분석을 통해서 해당 기술, 우리 제품이 차후에 특허 분쟁에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특허를 보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브랜드 파트는 별도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뭐 제목으로만으로도 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제품 디자인, 화상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는 신규 리뉴얼의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IP 나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전환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한 해에 총 한 건 한도 내에서 저희 금액 기준으로는 1,750만 원 이내 범위로 지원이 되고요. 기업 부담금은 현물 15%, 현금 15%에서 총 30%가 되겠습니다. 지원 방식으로는 저희 100일 이내 기간 동안 센터 소속 전문 컨설턴트와 전문 용역업체가 기업에 밀착해서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업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우리 기업이 특허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나래 프로그램의 수혜 기업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몇몇 업체는 선발을 해서 중기부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에 추천해서 서류 심사를 면제받으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디딤돌 프로그램입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봐야지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계신 예비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고요. 혹시 금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은 IP 디딤돌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으로는요, 갖고 계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단 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특허 출원 그리고 등록을 지원해 드리고요. 시제품에 대한 3D 모형 설계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은 총 20%인데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후에 설명드리는 IP 창업 전 교육을 수료하실 경우에는 현금 부담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우선 저희 센터로 방문하시면 아이디어 기초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IP 창업전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개인 부담금, 현금 부담금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교육에 참여하시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현금 부담 20%가 발생됩니다. 이후에 보유하고 계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존에 어떤 특허가 있었고 어떤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고도화 단계를 거쳐서 아이디어 권리화, 특허 출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D 모형 설계 그리고 창업 컨설팅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대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대구 지식재산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특구본부 기술사업화 팀장 김강일입니다. 그럼 대구 특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 연구개발 특구의 현황 및 사업 개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특구 및 재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특구란 연구개발 특구법에 의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위해서 조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11년도에 대구특구가 지정되었고요. 현재 강서특구를 포함해서 17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구재단은 이런 특구를 육성시키고 공국연구 성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특구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특구는 테크노폴리스 지구 등 총 7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구특구본부는 연간 100억 원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구 육성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면 크게 연구성과 사업화 부분이 있고요. 창업 성장 지원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프로세스로 보면 출연연 및 대학 등 우수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기업의 기술 이전 출자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화 계획도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술을 활용해서 연구소 기업 등 기술 창업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 기업이 필요하신 맞춤형 성장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4년 네트워킹이나 기술사업화 인프라도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연계형 기술 찾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 등과 함께 공공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를 추진하시려는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우수 공공기술을 찾아드리고 비즈니스 모델 작성 등과 함께 사업화 기획까지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기업 제도입니다. 연구소 기업은 기업분들이 기업부설 연구소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경영 노하우가 결합한 기술 창업 모델입니다. 이전의 단순 기술 이전에서 벗어나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서 공공연구기관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요. 특구 내에 설립하는 새로운 기업을 말합니다. 연구소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등록되어지고요. 혜택으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및 연구소 기업만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소 기업분들이 설립이 필요하신 기업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소 기업 발굴 기획 사업을 통해서 수요 기술을 발굴해 드리고요. 기술 매칭, 기술 가치 평가 지원 등 연구소 기업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기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소 기업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상시 애래 해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기업이 필요하신 컨설팅을 항시 대기 중에 있고요. 연구소 기업 씨앗 자금도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 씨앗 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과제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시험 인증 등과 함께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기업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시려는 기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연간 2.5억 원 내외이고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 후속 고도화 과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면 대구 특구 내 소재하신 기업은 전국 어디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실 때 지원해 드리고요. 또는 대구 경북에 있는 기업이면 대구 특구 내 소재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실 때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구 내 소재 여부는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를 통해서 특구 내 소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기술 이전 R&BD, 연구소 기업 R&BD, BM 연계형 R&BD가 있고요. 연구소 기업 R&BD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 신청 가능하시고요. BM 연계형일 경우에는 시장 연계형 기술 찾기 사업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엑셀레이트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대구 특구는 저희 투자 유치에도 좀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엑셀레이터와 협업해서 기업의 많은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분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멘토링, 투자 IR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특구 펀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투자 유치에 관심 있으신 기업분들은 언제라도 특구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융합 테크 커넥트 지원 사업으로 대한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산학 공동 신사업 기획 및 애로 해결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기업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공고 및 접수는 특구재단 홈페이지 및 연구개발 특구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3월 1주차 정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기업분들은 마감일 전에 연구개발 특구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접수를 부탁드리고요. 마감 당일날은 기업분들이 많이 접수가 몰리니 미리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특구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 TBC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구 TBC는 테크노폴리스 상업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시설 활용을 원하시는 기업분들께서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연구개발 특구가 올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기업분들과 좀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고자 하고요. 앞으로도 대구 특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구 연구개발 특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소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스마트 공장의 개요, 또 그리고 2021년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안내, 이런 순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로 활용해서 생산하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의 데이터화, 스마트화 이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 창출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성과 조사를 한 결과 생산성 30% 향상,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감소, 납기 준수율 15.5% 증가, 즉 PQCD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요즘은 또 고용이 중요한데 기업당 고용 3명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산업재해도 17.9%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지원 분야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MES입니다. 제조 공정 분야인데 MES 분야가 한 7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제품 개발 설계 PLM 분야, 그리고 물류 분야인 SCM이라든가 POP 분야, 그리고 또 ERP 전사적 자원관리 분야를 구축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레벨 수준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1, 2, 레벨 3, 레벨 4, 레벨 5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레벨 1, 2를 이제 기초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레벨 3은 중간 1단계, 또 중간 2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예를 들자면 많은 기업체들은 ICT 미구축 레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엑셀을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생산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레벨 1, 2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라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 일부 기업은 레벨 3인 실시간 정보의 수집, 분석까지 가는 기업이 있고, 또 대구의 몇몇 기업은 레벨 4라고 해서 생산 공정의 제어까지 가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은 원래 기초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고도화 1인 경우는 2억 원, 고도화 2인 경우는 4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수준, 중간 1 수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공정이 제어까지 되는 수준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에도 10인 이상 기업이 한 3,200개 정도가 되고요. 또 10인 미만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이렇게 구입하고 구축하고 싶은 기업체들은 우선 우리 대구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 문의를 문의하셔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도입 기업 스스로도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내부 문제점을 발굴하시고, 그리고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전문가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 스마트 공장을 실질적으로 구축해 줄 수 있는 공급 기업을 이렇게 매칭해서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디네이터가, 우리 회사는 코디네이터 도움 없이도 스마트 공장을 잘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업체들은 바로 공급 기업과 매칭을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270개 기업을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255개, 또 그 전에는 650개 기업을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특별히 바뀌는 내용이 이제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초 수준이 1억 원이었는데 이제 7천만 원으로 좀 줄었고요. 또 고도화 1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억이었는데 2억 원. 또 우리 고도화 2라고 또 새로 신설이 돼서 4억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이 이렇게 접수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1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래 2월 25일까지 이제 1차 접수를 받고 또 2차 접수는 4월 30일, 또 3차 접수는 7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청 자격에 있어서 그 고도화 1, 고도화 2 해서 중간 1 수준 이상인 구축 예정 기업, 또 중간 2 수준 이상의 이제 구축 예정 기업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를 기초 수준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기업은 이제 코디네이터를 반드시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고도화 수준인 기업은 코디네이터를 우리 회사 상인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에 있어서도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IT 인력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공급 기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회사는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공급 기업, IT 전문 기업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방식은 이제 3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공급 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공급 기업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등록만 하면 되었는데, 원래는 공급기업 풀이라고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등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IT 기업뿐만 아니라 원래는 자동화 기업이라든가 로봇 기업이라든가 이런 비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도 공급 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작년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 기업의 인건비가 예를 들면 정부에서 2억을 받게 되면 우리 자부담도 2억인데, 그 자부담 2억 중에서 20%까지는 현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 만약에 2억일 경우에 4천만 원까지는 자부담으로 현물로 함으로써 이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기초 수준에 만약에 7천만 원을 받고 싶을 기업은 이제 정부의 자금은 7천만 원을 받고 자부담의 50%인데 7천만 원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미구축한 기업도 해당되고 또 이미 구축한 업체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절차는 먼저 대구 테크노파크에 그 신청을 사업관리 시스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요건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어느 정도가 요건이 모여지면은 지방중기청에서 선정 이 기업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선정 심의가 끝나게 되면은 합격이 되면은 코디네이터를 이제 매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한 4명 정도의 그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 사업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에서 이제 합격이 되게 되면은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바로 정부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일정 시점인 보통 한 6개월이 이제 구축 기간인데,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구 테크노파크와 또 전문가가 가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업이 6개월 이후에 물론 추가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만, 그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완료된 게 되면은 감리를 받고 나서 이제 최종 점검 및 완료를 하게 됩니다. 고도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지 예산이 최대 2억 원, 고도화 2인 경우는 이제 4억 원으로서 지원 금액이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의 수준이 제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능까지 가야만 이렇게 2억 원 또는 4억 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K스마트 등대 공장 지원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고 구축할 범위가 넓은 기업에 대해서는 12억 원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대구에 그 삼보모터스라든가 평화전공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업이 되는 기업체들은 12억 원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K스마트 등대 공장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그 유사한 업종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점은 대구시에서 자부담이 예를 들면 2억인 경우에 또는 7천만 원 경우에 대구시에서 그 구축하는 기업에 대한 이제 부담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2억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20%, 7천만 원을 받았을 경우도 20%인 그 예를 들자면 기초는 1,400만 원, 고다원은 4천만 원, 고다워2는 이제 8천만 원까지 대구 시비로 이렇게 추가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리까지 완료된 다음에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원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65억 원의 이제 예산을 편성했고요. 대구는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국비 예산 한 300억. 그래서 대구는 원래 한 365억 원의 예산으로 한 245개 정도 기업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 현재 한 50여 개 기업이 지금 스마트 공장에 신청을 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대구 테크노파크에서는 스마트 공장 구축에 이렇게 좀 뭐 문의가 있거나 잘 모르는 기업을 위해서 자문단을 50명을 구축해서 이렇게 문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자문도 해준다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화정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국비 3억을 받아서 현재 그 CP에서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어떤 스마트 공장 수준을 구축해서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첨단 공장으로 지금 현재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정보는 사업관리 시스템에 있고 이 사업관리 시스템에 내가 우리 회사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 사업 도입기업에서 이제 간단합니다. 1페이지 또는 2페이지 정도의 무슨 이유로 하고 싶다,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신청하시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 요건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군 구지에서 프로빙 그라운드 주행시험장을 운영 관리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태호라고 합니다. 저희 진흥원이 기업 지원 기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번 합동 설명회를 통해서 그간 수행해온 진흥원의 업무와 우리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비대면 합동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관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진흥원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행시험장 소개,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평가 업무들, 마지막으로 진흥원의 주요 기업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흥원은 2008년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초창기 재단법인의 이름은 대구 경북 자동차 부품 산업 진흥재단이었는데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 경북 기업의 부품 개발 지원과 정부 R&D 사업 기획 및 지역 유치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 기업 및 기관 42개사가 재단법인의 참여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 설계, 2011년 착공, 2014년 준공 후 현재까지 약 39만 제곱미터 넓이의 주행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행시험장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보이는 페이지의 사진은 진흥원 주행시험장 전체 전경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흥원의 주행시험장에는 약 3.6km 길이의 고속주회로와 600m 길이의 범용로를 포함해서 약 50여 개 주행시험로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주행시험장은 자율주행 평가 특화 시험장으로 에이다스,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평가를 위해서 3.6km의 고속주회로에 다양한 곡선 주행로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차량 도로 연계 시험 교차로 안에 4지 교차로와 3지 교차로를 구축해서 차량과 인프라 간의 시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 네트워크 시험을 위해서 시험장 전 지역에 웨이브 통신망이 깔려 있고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정밀 지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주행 시험로 외에
시험용 수소차, 전기차를 위한 충전 시설도 있습니다. 700바 수소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 시설은 현재는 연구용 차량에 한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전기차를 위한 충전 시설은 연구용 급속 충전기 2대, 완속 충전기 3대가 있고 주행시험장 정문에 급속 유료 충전기가 2대가 더 있습니다. 진흥원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주행시험장 운영관리 분야와 마지막에 소개할 기업 지원 업무,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시험평가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시험평가는 주로 실차 위주의 시험인데요.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 시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흥원 주요 실차 평가 분야입니다.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시험을 진행합니다. ADAS, RNH, MVH, 연배기, 주행 성능 분야인데요. ADAS 시험은 요즘 차에 많이 장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차선을 유지하면서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LCAS, 앞선 차량이나 사람을 감지하고 제동하는 AB,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제어하면서 움직이는 SCC 등의 이런 ADAS 기능들에 대한 안정성과 법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RNH는 Ride and Handling, 말 그대로 자동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MVH 시험은 자동차의 소음, 연배기 시험은 자동차의 연비 및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때 사용된 시험 장비를 이용해서 전기차의 일충전 거리도 계측합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개발되고 양산이 되는데 최고 속도, 가속 능력, 조향 성능, 제동 성능, ESC 시험 등 국토교통부 전기차 인증 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평가와 관련된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사업과 연구 기반 활용 사업은 바우처를 이용해서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험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그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해서 시험 가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만든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진흥원에서는 바우처 사업 외에 미래형 자동차 전장 구동 부품 실전 기반 조성 사업, 탄소 성형 부품 설계 해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전기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시험 평가를 지원하고 에로 기술에 대한 기술 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관련 시험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는 아직 양산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자동차의 안전성이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시험평가 리딩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 중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 볼 자율주행차도 개발했고 현재도 다양한 플랫폼의 자율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호기는 현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2호기는 주행시험장 내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고 3호기, 4호기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자율주행차 평가법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를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힐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평가, 실차를 이용한 평가와 평가 때 이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평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시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다시 여러 평가를 진행하고 다시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더욱더 정밀하고 신뢰성 높고 안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들입니다. 매년 10월경 70여 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는 포럼과 현대자동차 등의 완성차가 참여하는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는 대구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D8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볼 것과 들을 것들이 많은 전시회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최신 기술 정보와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32개사가 참여하는 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 혁신 아카데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아카데미 사업은 대학 졸업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니즈가 반영된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공통교육과 전공 심화 교육을 실시해서 수료 후에
바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고용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혁신 아카데미 사업은 앞으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반해서 청년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은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대구 지역 청년 인력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중 정규 직원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자세한 지원 사항은 모집 공고 확정 후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 위기 극복 및 신산업 전환 지원이라는 B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할 때 제작비 지원도 하고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고급화를 지원하거나 에로 기술에 대한 기업별 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등 7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가 참여를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모집을 완료하여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 5월이나 6월경 2차년도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튜닝 산업을 육성하고 튜닝 문화 확산을 위해서 튜닝카 레이싱 대회를 매년 10월경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튜닝카 레이싱 대회는 드래그 레이싱 경기, 그리고 차량과 부품 전시, 일반인 참여 이벤트 등으로 행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록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 10월 2021년 대회가 있습니다. 볼 것 많은 대회니까요. 많이 오셔서 즐기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터놀로지라는 잡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산업 통계, 동향, 정책, 지원 사업과 전문가 기고 등 다양한 정보를 모터놀로지라는 종이책자와 PDF를 통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PDF는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알림마당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현재까지 발간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진흥원 소개와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김종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중소기업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오창, 대덕 본원의 7개 지역센터에 연구장비 총 665점, 금액으로는 2,887억 원어치의 첨단 연구 장비를 거느린 정부 출연 연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저희 대구센터를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센터의 첨단 공동 활용 분석 장비는 원소 분석 장비, 나노 융합 이미징 장비, 질량 분석 장비, X선 회절 장비, 분간 영상 및 생체 분석 바이오 분야로 6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22종 그리고 부대 장비를 32종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축하여 있습니다. 또 저희가 대구센터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분석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연구 분석 지원, 연구 장비 교육, 개방형 실험실, 그리고 R&D 협력을 하기 위한 패밀리 기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4개의 카테고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 장비 분석 지원. 이 장비 분석 지원할 때 중소기업 여러분들에게는 분석료를 할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에 맞춤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긴급할 때, 패밀리 기업 긴급할 때에 대응해서 장비의 그런 기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개방형 실험실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연구장비 분석기술 단기연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단기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일주일가량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간단하게 직접 쓰실 수 있게끔 그런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결정 구조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미지 분석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들을 콕콕 찍어서 수에 맞추면 하는 그런 장비도 교육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긴급 분석 지원 대응 랩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 이미징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첨단 연구 장비 교육을 이수를 해서 4가지 종류의 전자 현미경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대구센터에는 개방형 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형 실험실에는 첨단 연구 장비실과 물리 실험실, 화학 실험실, 바이오 실험실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와서 직접 쓰시면 되는 거고, 혹시 필요한 시료가 있으면 직접 오셔서 커팅을 하고 아니면 다른 전처리를 통해서 앞에 보시는 첨단 연구 장비실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얻어 가시면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들은 중소기업 협력을 하기 위해서 패밀리 기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패밀리 기업이 되게 되면 첨단 연구 장비 활용 지원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 기술 상담 및 자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저희는 3개의 패밀리 기업을 가지고 있고, 선정 대상 기업으로서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대부분 다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선정은 매년 1회 이상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항상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지역 기초의 진흥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하고 있는 운용 노하우와 분석 기술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로 하는 기초 연구와 분석 환경을 제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하여서 강소기업으로 혁신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플랫폼의 역할을 주로 확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상시로 접수를 하여서 기술 지도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은 분석, 연구,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심층 보고서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에 파트너 기업 커뮤니티 발대식과 기술 교류를 가졌으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갖지 못했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풀게 되면 이와 같은 행사는 계속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사례인데요. 하프늄 옥사이드 방막의 결정성 및 결정사항을 분석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고온 열처리 제어 공정 조건 개선을 정립하기 위해서 결정사항을 분석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외협력팀 정진홍 팀장입니다. 오늘 설명은 로봇산업진흥원 일반 현황과 기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사업 현황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일반 현황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대구 북구 상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은 로봇산업 정책 수립 지원, 실태조사, 제조 및 서비스 로봇 실증 보급, 로봇기업 해외 진출 지원, 표준화 활동, 로봇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실 3사업단 14개 팀, 총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원 본관청사 외에 기업 지원을 위한 로봇 혁신센터, 협동화 팩토리, 시험 인증센터 또한 구축되어 있으며 올해 여름에 5G 기반 첨단 제조 로봇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미션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4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 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한다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공헌, 배려, 헌신이며 전략 목표는 수요 중심 시장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혁신 경영 지속 추진 4가지입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장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 해석, 디자인 지원 장비,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지원 장비, 시험평가 지원 장비 등 총 97종 151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로봇산업진흥원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00억 원 증가한 총 1,050억 원 규모이며 앞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원 사업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로봇산업진흥원은 B&D 기관으로 국비를 활용한 로봇 도입 지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봇 융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입니다. 로봇 활용 실증을 통해 시장 창출 한계를 극복하고 국비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유망 서비스 로봇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에 따라 물류, 웨어러블, 의료 등 유망 서비스 로봇과 언택트 및 서비스 현장 협동 로봇 실증 보급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돌봄 로봇, 재활 로봇 등 다종의 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로봇 기업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산 로봇 핵심 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로봇 부품 실증 사업입니다. 로봇 부품 및 부분품 제작, 개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신뢰성 검증 비용 등을 지원하며 로봇 부품사, 로봇 제조사, 수요처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의 내역 사업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로봇 도입 외에 컨설팅, 사용자 교육, 안전검사 또한 지원하며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이하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 또한 추진 중입니다. 표준 공정 모델의 실증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 로봇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기원 등의 전문 연구원이 총괄 주관 기관으로 수요기업, 로봇 SI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요기업 로봇 도입 컨설팅 및 공정 모델 실증을 지원합니다.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제조 및 서비스 로봇 실증 보급 외에도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관련 정부 정책 수립 지원, 로봇 산업 실태 조사, 규제 혁신, 로봇 도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사업, 로봇 활용 경진대회 등을 수행 중입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험 인증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 KS 인증 지원, 콜라스 국제 공인 시험 지원,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원을 수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일반 현황과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에 지원 사업 내용, 공모 일정, 사업 담당자 등의 세부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박준수입니다. 저희 연구원 소개와 더불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분야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원 소개와 기업 지원 업무 그리고 2021년도 주요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일반 현황 및 역할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섬유 소재 신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섬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입니다. 연구원은 서구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산업용 및 의료용 섬유 소재 연구 개발과 시제품 제조, 시험 분석, 기업애로 상담, 섬유 정보 제공 및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역입니다. 1983년도에 법인화하고 199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하여 친환경 소재개발센터, 슈퍼섬유개발센터를 건립하고 2020년에는 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연구원의 비전은 섬유산업과 미래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 기업 지원 역량 강화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역할로는 연구개발 중심의 섬유산업 고부가가치와 특화 섬유산업 기반 조성, 섬유정보 제공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로는 아라미드 섬유, UHMWP 섬유, 탄소 섬유와 같은 산업용 섬유 소재 분야와 친환경 소재, 스마트 소재와 같은 첨단 의류생활 섬유 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는 3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산업용 섬유 분야에 해당하는 슈퍼섬유개발센터에서는 원사에서 제품까지 슈퍼섬유와 관련된 융합제품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개발센터에서는 원료 중합에서 방사, 사가공, 제직 및 부직포 생산과 관련된 공정 연구와 함께 시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분석센터에서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품질 및 성능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용에서 산업용까지 물리, 화학 및 특수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 3기업 전담 지원과 보유 장비 활용 지원, 애로 기술 컨설팅 및 R&D 과제 발굴과 BR&D 과제를 지원합니다. 연구원에서는 국내 유일의 섬유지식 포털 사이트 텍스토피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텍스토피아.or.kr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각종 섬유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인 textile.or.kr 사이트에서는 뒤에서 소개해드릴 각종 기업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 양성, 기술 교육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재직자 교육 혹은 구직자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노하우 등을 기업에 이전하여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여러 사이트에서 특허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연구원으로 연락 주시면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우수한 성과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2020년 시작한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대구 12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은 섬유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국산화 및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융합제품 성능 개선 및 개발 지원비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지원,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섬유 관련 전시회 지원이나 모바일 앱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기존 회원사를 포함하여 현재 150여 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산업부 예산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첨단 섬유 소재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매출 발생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용 섬유 기업에 기업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3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3월 중에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생활용 섬유 제품 역량 강화 사업은 주로 침장, 커튼, 블라인드, 벽지 등 시제품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 생산 지원 이외에도 기획, 기술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평균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도 3월 중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사업입니다. 섬유 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섬유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적합한 구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기업에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해당 부서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배철용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제 사업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 명칭이 2019년 8월 달에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이제 기관명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전에 저희 자동차 부품 연구원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좀 저희 연구원 명칭이 바뀐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이 저희 연구원에 대한 이제 간략한 기간 소개와, 그리고 저희 대경본부에서 올해 진행 예정인 주요한 기업 지원 사업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그리고 시험 인증 및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저희 자동차연구원은 본원 자체가 이제 천안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은 13본부 3단 34센터 19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연구원의 연구비 수탁 현황은 2020년도 기준으로 1,683억 원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인력 현황은 이제 올해 이제 기준으로 약 557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글로벌 리더, 그리고 그레이트 카텍이라는 슬로건 하에 총 4가지 핵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가 자동차 분야 기획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기업체와의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교육 및 신뢰성 평가와 더불어 저희의 지역 분원을 통한 지역 특화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는 대경 지역의 특화 기술 개발 선도를 위하여 2010년도에 분원이 설립되었으며,
2012년도에 조직을 확대하고 2015년도에 저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달성군 구지면에 별도 전용 공간을 신축하여 입주하고 여기서 생활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축된 그 공간 내에서 기업과의 공동 R&D 및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대경본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3센터 1실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각 연구센터는 지역 특화 기술을 중점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안전연구센터에서는 차량 자율차 분야에서 특화 연구를 수행 중이며 차량 전동화 연구센터는 전기차 분야에서 특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튜닝부품 연구센터에서는 튜닝부품 고성능 및 친환경차 개조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드리고 있는 저희 이제 운영지원실에서는 기업 지원 사업 및 지역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의 모든 연구센터는 기업과 공동으로 R&D 협업이 주요 핵심 업무이며 기업에서 수요 발생 시에 국제과제 연계 기획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사전 기술 미팅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협업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에서 수행하는 21년도 주요 기업 지원 사업에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개드릴 사업은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업 지원 B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자동차 부품 산업 위기 극복 및 신산업 전환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당 사업은 대구 지역 전기 자율차 부품 기업 및 전후방 연계 부품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육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1차년도 막바지 시기에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새롭게 2차년 사업이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 외에 진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및 대구 테크노파크 모바일 융합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총 3가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서 신청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면 총 10개 수혜 기업을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능 시험 및 인증 지원 프로그램은 그 기업 지원금은 신청 기업당 최대 500만 원으로서 총 10개에서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기술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주간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정보 메일링 서비스는 원하시는 모든 기업 담당자에게 주간 단위로 각종 미래차 관련 기술 정보와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기술 자료를 정리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언제든지 그 시기와 상관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주간 단위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 이제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성능 시험 평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2분기 시점에 신규 수혜 기업 통합 공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문의를 주시면은 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고 그리고 최적화된 그 맞춤형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 외에 타기관 지원 프로그램은 추후 저희 그 통합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 지원 사업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은 전기 자율차 핵심 부품 개발 지원 환경 고도화를 통해 지역기업 R&D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전기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은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을 맡고 진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과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이 참여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기업 지원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저희 컨소시엄이 직접 지역 내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기술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직접 컨설팅 및 필요시에 저희가 보유한 그 시험 연구 장비를 통하여 기술 지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당 프로그램은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내에 별도 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선진 차량 벤치마킹, 즉 티어다운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당 프로그램은 기업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선진 차량, 즉 아마도 국내 미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전기차 등에 한하여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여 티어다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 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선정된 선진 차량은 기본적으로 실차 상태에서
각종 성능 평가를 저희가 사전에 실시를 하고 전 차량에 대한 요소 부품별로 모두 분해하여 이를 전시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각 요소 부품을 분양받아 원하시는 성능 평가를 직접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전에 구축한 데이터와 기업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여 지역에서의 데이터 공유 네트워킹 활성화를 최대 목표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도 즉 2020년도에는 테슬라 모델 3에 대하여 티어다운 행사를 개최해왔고 이에 따라서 대구 경북의 주요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광역시 미래형 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마도 이제 당 사업이 많은 부품 기업에서 관심과 그리고 호응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은 이제 대구시에서 100% 지방비로 출자하여 진행되는 지역기업 R&D 지원 사업으로서 대구시 자동차 부품 기업의 고부가치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고도화 발전 유도를 하고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는 대구시의 위탁을 통하여 당 사업의 전담 관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사업에 참여는 대구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기업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선두기술 개발 사업은 2016년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 공모를 통하여 R&D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기업 요구에 따라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 사업은 전기차, 자율차,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 및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사업 종료 후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부품군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용화 연구 개발 사업으로서 올해 2021년도에는 총 5개 사업 컨소시엄을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되는 연구개발 사업비는 컨소시엄당 연간 4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상용화에 성공하여 기업 매출로 연계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작년 2020년도에는 총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컨소시엄별 약 4억 원, 총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대략 5월경 사업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접수 및 선정평가를 통하여 7월 중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공고 시점에 연락을 주시면 사업 안내를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수행 예정인 2021년도 주요 기업 지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은 제게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트리 대경권연구센터의 안성호입니다. 오늘은 대구 지역 R&D 지원기관 비대면 합동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고 이에 저희 센터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트리 대경권연구센터는 2006년 4월 대구 대명동에 기술지원센터로 개소를 했고 2011년 11월에 테크노폴리스에 신축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비대면 실시간 환자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실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2개 연구동이 있고요. 1연구동에는 저희 본관이라고 볼 수 있는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연구동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전체 5개 연구실과 1개 지원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급별 학기별로 석사 이상의 연구원들이 94% 이상 포진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대경권 연구센터는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경권 지능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는 지역 특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R&D 역량 극대화 그리고 지역 기업 및 지자체 성장 지원을 위한 ICT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중점 연구 분야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이동체, 스마트 의료 및 스마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대경권 1등에서 세계 1등으로 가는 지역 산업체를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R&D 세부 추진 전략을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ICT 주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서
저희는 대경권 전략 산업과 상호 연계가 되는 주요 확보 기술들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시티 ICT 융합 기술 및 스마트 농업 ICT 융합 기술까지 전체 4개 분야에 대해서 주요 확보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에 맞춰 특화 산업에 매칭되도록 연계하여 연구 수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입니다. 즉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 있는 각종 지역 혁신 주관이 되는 기관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고, 저희 본원이 이제 대전에 있는데요. 본원과의 연구 협력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 기술 수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체 연계 연구과제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는 장단기의 어떤 로드맵에 맞춰 전략형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지역 산업체의 기술 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성과 확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즉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산업체 육성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역 산업체 기술 개발 전략 및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체 기술 개발 전략 및 지원 프로세스의 첫 번째 목적은 산학연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차년도에 수요 기반 맞춤형 공동 기술 개발 지원 및 지정 공모형의 과제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작년 2020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 기술 수요 공고를 냈고, 이에 맞춰 아이템들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을 거쳐서 올해 21년도에 어떤 과제 아이템으로 기술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대상 분야는 다양합니다. 스마트 시티, 지능형 기계, 산업형 로봇, 스마트 기기, 소프트웨어 융합, 농업 IT,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나 의료 IT 등 다양한 ICT 융합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경권 소재의 기업체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저희 애트리 연구진과 같이 협력 연구를 통해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원 비용 또한 아이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매년 과제 시작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는 그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그 절차는 애트리 공동연구 표준계약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화 역량이 있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그 중에 저희가 특히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화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기술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내지 11월 중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서 12월 중에 선정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과제 아이템은 차년도에 공동연구 개발 형태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기술 수요 모집 공고 및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애트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들어가시면 매년 하반기 한 3, 4분기 정도 되는데, 이때 수요 모집 공고를 위한 공고문이 항상 떠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제안서 및 회사 소개 등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출하실 제안서에 대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채우셔가지고 많은 그 제안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그 공동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